여야의 총선 룰 합의 문제 하루가 다르게 달아오고 있는데요. 이 시각 논의에 들어간 선거구 획정 문제를 비롯해 총선을 앞둔 여야 현안들이 쌓여 있습니다. 어제 여당 대변인 출연해요. 오늘은 야당의 입장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이시죠. 유은혜 의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바로 현안 여쭙겠습니다. 네. 사실 요즘 안심번호 국민 공천제 놓고 여야, 특히 여당 여권 내부가 매우 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사실 논란의 핵심, 청와대가 총선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 야당에서 이렇게 좀 주장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의견? 안심번호제 공천 방안은 사실은 공천을 어떤 제도로 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공천은 정당이 하는 일입니다. 정당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일일이 이렇게 관여하는 것은 사실은 적절하지도 않거니와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예. 그래서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표면적으로는 뭐 친박과 비박 간의 공천권, 주도권 경쟁이다, 싸움이다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책임 있는 그리고 자율적인 정당 정치나 의회 정치를 부정하게 되는, 그래서 뭐 그전에도 그런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만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 이런 문제가 다시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는 좀 더 지금 어려운 민생, 행정부 수반으로서 해야 할 그런 역할에 집중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게 국민들의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우리가 선거 개입하는 게 아니다. 사실은 그 문제가 있는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 어떤 제도든 완벽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정개특위에서, 그러니까 여야가 이제 안심번호제 공천 방안에 대해서 당 대표들끼리 합의를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제도의 설계나 운영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열려져 있습니다. 정개특위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2012년도에 대통령 후보 경선 때 당시에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도 이게 동원선거다, 조직선거다 이런 경선 과정에서 이제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고 해서 이 안심번호제를 한번 도입해서 경선을 했고 그 결과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당시 후보가 된 선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이미 한나라당에서는 경험을 했었고 그런 방법으로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고 또 대통령까지 되셨는데 지금 다시 그 안심번호제를 조목조목 이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는 거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후보 경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건지, 그리고 그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도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할 때 그런 부분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은 보완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이 공천 개입이 아니면 도대체 뭔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우리 문재인 대표께서 이제 거침없이 말씀하셨어요. 뭐 독재적인 발상이다, 뭐 또 상황 정치 아니냐 이런 좀 말씀까지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이제 돌이켜 보면 새누리당 안에서 있었던 당내 경선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장 선거도 그렇고 당내 당 대표 경선이나 원내대표 경선에서 이른바 친박이 다 졌어요. 선거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당내 친박이 좀 소수가 아닌가. 그러면 당연히 내년 총선에서는 영향력을 행사해서 친박 세력을 좀 확대하려고 생각할 수 있지 않냐.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소수화되면 나중에 이 임기 말에 레임덕의 현상이라든지 그 퇴임 후의 상황에도 걱정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일이 제도의 아주 그 조목조목의 이런 것까지 이렇게 간섭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볼 때에는 그런 과거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을 통과시킨 그 이유로 원내대표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의회 정치를 매우 부정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지금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청와대에서는 이 선거 중립의 문제를 좀 분명하게 신뢰 있게, 청와대에서는 이제 이런 정당의 공천이나 선거에 개입하지 않는구나. 선을 좀 그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신뢰를 줘야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그러면 국민 안심번호를 이용한 국민 공천제 그거에 대해서 타협이 불가능하다. 확실한 당론이다.
그렇게 지금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제 이 안심번호제 공천 방법이라고 하는 게 그동안에도 국민경선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시행이 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민경선을,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는 의미에서 공천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국민 공천제를 실시를 하는데 다양한 방법을 시도를 해봤지만 그때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안심번호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조직선거다, 동원선거다 그런 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이제 제안을 한 거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당내에서 이제 저희가 혁신위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 저희는 이제 그 당원 당규에 반영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예. 그것에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면 몇 명을 할 것이냐. 어떤 시기에 뭐 어떻게 할 건가 이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뭐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에서 이게 뭐 확고부동한 모든 것이 다 합의된 확고부동한 상태에서 뭐 물러설 수 없다 이런 상황은 지금 아닌 거고, 원칙적으로 국민 참여와 또 공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고 할 수 있는 제도로서 네.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이 이제 안심번호제로 제안을 했던 거고, 그것의 구체적인 설계와 운영과 관련해서는 얼마든지 논의를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다 그러면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것이 안심번호제를 도입을 전제로 한 100% 국민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당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좌초할 경우에 그러면 그 여파가 야당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게 되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혁신위에서 제안을 할 때도요, 이게 국회에서 국회법으로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안심번호제 공천 방안을 제안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야 대표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방안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 기대를 했었던 건데, 예. 그게 이제 지금 새누리당과 또 청와대에서 이렇게 그 논란이 되고 있어서 이게 국회법으로 합의되지 않으면 제도로서 시행할 수가 없는 거죠. 선관위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예, 그러면 저희는 이제 국민 70%, 당원 30%의 공천 그 방식을 가지고서 다시 논의를 또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예를 들어서 혁신위가 내놓았던 공천 룰에 대해서 아직 당내에서 이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옳지 않다, 뭐 바람직하지 않다 이견들이 있는데, 그러면 또다시 공천 룰을 놓고 공천 개파간, 이른바 개파간 갈등이 또 불거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는 어떻게 보십니까? 총선을 앞두고 공천 시기에는 늘 그 공천 방법과 관련된 논란과 이견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도 있지만 또 제도의 설계나 운영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 당내에서 제기되는 그 그러니까 안심번호제 그 공천 방안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제도의 미비점, 혹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지점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안이 국회법으로 합의가 돼서 여야가 공동으로 그런 방안을 채택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저희 당내에서 제기하는 것은 그런 현실적인 그런 방안, 그러니까 운영의 문제 이런 것으로 좀 보완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야 관계 중에서 또 하나 현안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수, 비례대표 이제 의원 정수를 놓고 지금 오늘 2시부터 오후 2시부터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회의를 하고 있죠. 새누리당에서는 계속 불만입니다. 야당이 좀 저 비례대표 수를 좀 줄여주고 지역구를 좀 늘리면 어떻게 좀 돌파구를 찾겠는데 왜 한석도 양보 안 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원래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던 취지가 그 소수 대표자의 이런 권한도 대표성을 이제 보장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비례대표제를 늘려야 된다는 게 또 그 선거, 그러니까 뭐 정치학자나 선관위나 또 대다수 이제 선진국들의 그 모델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원칙적으로는 비례대표를 늘리는 게 국민의 그 사표를 방지하고 대표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그 소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다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비례대표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의원 정수를 늘리기 어렵고 늘릴 수 없기 때문에 현행 의원 정수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이 지역구 의원수 의석수를 이제 현재 판결 2대1 판결 결과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농어촌 지역에 우리 호남 쪽의 의원들과 그 문재인 대표가 이제 간담회도 갖고 현장의 목소리도 다 수렴하고 했는데 어렵죠. 그리고 농어촌 지역에 뭐 하여튼 뭐라고 할까요? 규모나 이런 데는 뭐 수도권에 비해서 네, 몇 배나 뭐 이제 대여섯 개의 군 지역을 이제 다 하나로, 포괄을 해야 예. 되는데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그러면 그럼 이제 불합리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들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비례대표 수를 조정해서 줄여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예. 이제 이 지역구의 농어촌 지역의 이 지역구 문제를 어떻게 좀 더 합리적인 방안으로 풀 수 어떤 있을지. 묘안이 있습니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비례대표를 조금 줄이고 지역구 의원을 조금 늘리면 농촌 지역의 대표성을 좀 해서 좀 보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여당의 주장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석패율 제도 이런 게 일정하게 비례대표 의원 수는 줄이지 않으면서 지역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저희는 안심번호제 공천 방안뿐만 아니라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도 여야가 좀 신속하게 논의를 하고 합의를 하기를 바랬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아직 좀 잘 진행은 안 되고 있는 거고요. 국민 공천제에서 막혀서 논의가 더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네, 이런 네, 말씀이네요. 네, 네. 마지막으로 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 이제 문재인 대표가 혁신위에서 부산 지역 출마해달라고 했는데 뭐 부산이든 어느 지역이든 어느 후보든 가리지 않고 출마하겠다. 뭐 피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의미로 해석합니까? 그러니까 혁신위의 제안은 이제 당 지도부, 당 대표나 뭐 또 중진 그동안 당에서 큰 역할을 해오셨던 분들이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뭔가 좀 기여하고 헌신하고 그런 게 필요하지 않냐. 그런 원칙선상에서는 누구나 다 이제 그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공감대 하에서 문재인 대표는 사실은 원래는 이제 이 다른 지역 의원들을 지원하는 것을 우선 생각하셨기 때문에 본인은 지역 출마를 하지 않겠다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예. 그 희생과 기여의 의미가 불출마가 아니라 어려운 지역에 직접 출마하는 게 더 그 희생이라고 한다면 예. 출마를 뭐 꺼릴 이유는 없다. 그래서 그 지역도 문재인 대표의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전체 총선 구도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 지역에 어떤 후보들을 공천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 예. 구체적인 지역적 고려도 좀 당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막판까지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은 아직 그럴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뭐 영도 출마도 있고 뭐 서울 강남 출마해라 뭐 이런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많은 의견이 있는데요. 다 전제는 뭐냐 하면 문재인 대표가 어떤 지역에 출마하는 것이 우리 당의 총선 승리에 더 많이 기여할 것인가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산에 가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혹은 서울의 어려운 지역에 가시는 것이 그것에 대한 전략적 판단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을 텐데요. 그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민이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이시죠. 유윤혜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